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다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현실 등을 감안해서 2019년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과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지난 2019년 3월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남동 하무리센터의 수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했고, 수탁 운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부서에서는 지난 7월 22일 현재 수탁 중인 재단법인 성산효 나눔재단의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 입탁기간이 2021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다음 날인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간위탁법인의 경우 현재 운영체계의 허와 실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고, 그 의사가 있다면 심의를 열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견서를 받아는 그 다음날 23일에 재단법인 성산효 나눔재단에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예. 답변에서 제목은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갱신 의견서로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귀구청과 맺은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 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협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에서는 위탁기간 5년을 하고 지난 10월 1일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 공고에 들어갑니다. 정보 비공개상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서울 소재 D 업체는 언제 서류가 접수가 됐나요? 아마 20일까지 접수 기간이었는데 두 개 다 법인이 20일 마지막 날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20일에 마련했습니까? 예, 그럼 성산효 나눔재단도 20일 예,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접수 순서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디가 먼저 했습니까? 성산이 먼저 했습니다. 성산이 먼저 했습니다. 성산이 먼저 접수를 한 거네요? 예. 네. 그럼 공고 날짜가 남았고 성산효 나눔재단에서 민간위탁 갱신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탁 협약을 종료하기로 공문이 왔으면 성산효 나눔재단의 서류는 미접수 처리하거나 반려한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 성산에서 공문에 위탁 협약이 종료됐다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 기간인 올 연말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은 것도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성산 측에서는 위탁 협약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보하고 답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제목이죠. 남동구에서 보낸 것은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갱신 의견서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은 비구청과 맺은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 기간이 요번 30일 날 만료되기에 위탁 협약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연락이 공문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성산나눔협회에서는 이 계약을 안 하겠다, 뜻이 없다는 걸로 공문이 온 거예요. 하루 만에. 공문을 보내달라는 건 하루 시간을 줬고요. 예. 그 다음에 하루 만에 공문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태였고요.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물을 때 갱신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는 것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답변에서 체결 의향이 없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기 전에 부두로 서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 측에서는 재계약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그러면 이 재계약 관계를 구두로 얘기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선 공문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희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가 구두로 주고받은 의견이 그 공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법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수탁자 선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사 결과가 D업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점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때 각 법인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센터장까지 대동하고 심사요약, 보고용으로 PPT 자료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D업체에서는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센터장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아시죠? 예. 센터장 동반해서 프리센터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센터장이 그날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제가 다시 때 묻는 참석을 거죠.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법인은 그날 선정심의위원회 센터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센터장 참석 안 하죠? 그거는 법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센터장의 평가 점수가 5점이죠? 예, 오죠. 지역 안배도 5점이죠? 토탈 10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평가 점수에는 센터장의 평가 점수 왜 들어가 있나요? 센터장은 평가 점수가 이 센터장의 자질하고 운영 계획 이거에 대한 게 10점, 5점 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어쨌든 간에 D업체에서 수탁자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어떤 그 수탁 선정을 위해서 센터장과 계약을 맺고 같이 들어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같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를 그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어쨌든 D업체에서는 수탁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모집 공고를 냈죠. 예, 그리고 냈습니다. 다시 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또 내렸죠. 내린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집 기간이 마감이 돼서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안 보이게 된 거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지나서 그 자료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심사위원 평가 항목 중에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5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센터장의 전문성, 사회복지사를 근무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전문성이 최고 10점이고, 최저가 2점입니다. 무려 8점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평가, 운영평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점수를 매겨서 그러면서 수탁자를 결정한 겁니다. 이 점이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이 업체는 작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소세지에 대한 것도 소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격성과 해당 기관의 운영 실적을 고려한다면은 센터장 채용 공고를 인지하셨다면 수탁업체로서의 평가 자체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위탁 운영기관 모집에서 서류가 전문성을 많이 띄고 있죠. 서류 자체가. 서류는 법인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법인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네. 상당히 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고 그렇죠. 전문적인 거 많이 들어있죠. 네. 예. 수탁 운영 신청서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 일반 현황, 자부담 파각서, 서약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이것은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국마강 다문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에서는 서식 4의 사업 운영 실적, 서식 5의 사업 계획서는 수탁 선정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서의 모집 및 접수 기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모집 기간이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입니다. 10월 1일서부터 10월 20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20일 그리고 접수 기간이 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결국 공고기간 마지막 날과 접수기간 마지막 날이 같습니다. 네. 공고기간이 20일인데
서류 접수도 20일까지예요. 그러면은 19일날, 18일날 본 사람들이 20일까지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집기간이 10월 1일에서부터 20일까지고 접수기간도 20일까지면은 언제 모집 공고를 보고 언제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거를 그분이 언제 볼지를 저희가 어떻게 그렇기 파악을 때문에 해서 통상적으로는 그럴까요? 공고기간이 20일까지면은 이 접수기간을 20일 이후로 주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서류 저희가- 준비를 위해서 나도 그런데 공고기간하고 서류기간은 같으면은 오늘 20날 공고를 보게 돼서 오늘 서류를 준비해갖고 오늘 어떻게 접수합니까? 그러니까 편집도 안 공고를 되는데. 14일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기본적으로 14일 이상 안 했다는 게 다른-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14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20일 하셔도 잘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예, 말씀대로 17일 마지막 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20일 날이 마감이고 서로 20일 마감이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결국은 공고기가 마지막 날과 접수기가 마지막 날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17일 그럼 저희가 1일부터 17일까지 공고를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하면은 그거는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접수 기간이 그거는 예, 접수 기간이 공고 기간보다 뒤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과장님 내셨습니까? 체크인 넣는 것도? 그거는 14일 이상만 공고를 하면 돼 있고 접수 기간은 그럼 그 그때는 이후에 19년도에는 그 공고 기간이 접수 기간이 공고 기간보다 그 차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딱 맞고 지금 저희는 여유 있게 하려고 20일 공고를 한 거고요. 접수 기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문제가 14일 안 이상 되는. 공고면 되는데 네. 이 공고 기간하고 접수 기간이 마지막 날에 동일하다 그러면은 20날 이 공고를 봤으면은 언제 서류를 작성해서 20날까지 제출하냐고 아까 과장님도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기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9날 20일 본 사람은 과연 이 스타트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것이지 14일 이상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를 3일 준비한다 그러면은 18, 19, 20은 모집 기간 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국 공고 기간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식적인